요즘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죠. 네, 최근에는 남북 간 질병 언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책이 발간되는가 하면 평화의료 이름을 내건 센터까지 생겼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각종 암의 검진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곳에 지난해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평화의료센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출범한 곳인데요. 우선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종합 검진과 함께 건강 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주민의 건강 인식과 행태를 파악해 향후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44명의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이 조사에 참여했고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올해 조사가 이번 주에 시작됐습니다. 북한에 가실 때 식습관을 저희가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하루 3번 식사하셨을까요? 일주일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세요. 하루에 3끼 정도 드셨는지. 네. 드셨고요. 그리고 혹시 주로 드실 때는 밥으로 드셨을까요? 누룽지로 많이 드셨어요? 네. 남한 병원의 복잡한 절차와 낯선 현대적 의료시설을 처음 접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탈북민들. 아직 자가진단과 민간요법 의존도가 높은 데다 언어적 표현 자체가 직설적이고 과도한 경향이 있어서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런 탈북민들에 대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남북한 질병 언어 소통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통증을 호소할 땐 쏜다. 불을 꺼달라고 할 땐 불을 죽여라.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밤을 팼다. 이러한 남북의 언어 차이는 의료진과 북한 출신 환자 간에 중요할 수도 있는 소통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MRI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영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 에미나이라고 욕을 한다며 당황해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을 알아면 어떻겠더라고. 여기서는 처음에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다 섞어서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죽겠는 거예요.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또 이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을 영어를 전화 섞어서 막 말하니까 뭐 MRI 찍으라니까 무슨 MRI 진짜 에미나이라는지 뭐는. 이렇게 우리 의학 용어엔 영어와 외래어, 일본식 한자가 많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뭔가 이상한 말인가 싶어 표현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아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향후 남북의 의료 현장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조금이나마 순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사례집 발간의 배경이 됐습니다. 남한의 의료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아지면 진료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질 거고 이제 탈북자들도 여기 와서 진료를 볼 때 훨씬 의사소통이 좀 쉬워질 거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은 사실 그 역사가 오래된 편입니다.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건부문 협력이 명시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결핵 약품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닌 협력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 협력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방문하는 남한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는 국경이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감염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만드는 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에 있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논으로 되어 있죠. 4년쯤 뒤엔 이곳에 남북 의료 협력을 이끌 시설물들이 대거 들어선다고 합니다. 정부와 고양시, 국립암센터 등이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 한복판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그 추진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남북 감염병을 공동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남북 통합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해 명실상부한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상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신종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고 남북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의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의료 기술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에선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했던 의료진들은 그런 욕구를 수없이 체감해왔고, 그래서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될 날, 또 감염병 위험을 함께 극복하게 될 날, 이것이 남북 평화에 기여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또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